안녕하세요, 이슈노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사건 하나가 단순 뉴스가 아니라 우리 생활 물가, 에너지 가격, 글로벌 패권 경쟁, 그리고 다음 국제 분쟁의 작전 표준까지 뒤흔드는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공습한 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해 미국 본토로 압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 과연 미국이 주장하는 마약과의 전쟁 때문일까요? 모두가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약 단속의 깃발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석유, 중국과 러시아 견제, 그리고 미국 국내 정치의 계산이 촘촘히 얽힌 전쟁급 지정학 작전이었습니다. 영상 시작부터 말하겠습니다. 항공기 150대 이상을 띄워 방공망과 전력을 차단하고 최정예 델타포스가 대통령 부부를 침실에서 끌어냈다는 흐름은 단속이 아니라 정권 전환 전쟁의 문법에 훨씬 가깝습니다. 트럼프는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작전이라며 이를 과시했고, 안전하고 현명한 정권 이양이 가능할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는 메시지까지 공개적으로 던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체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메시지의 무게입니다. 한 국가의 현직 정상을 생포해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우는 순간 주권의 경계선은 이미 무너졌고 국제 질서의 룰북은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엔과 중남미 국가들은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의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고, 미국 의회 내부에서도 전쟁 수준의 군사행동을 의회 승인 없이 실행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하지만 이 비판조차 트럼프에게는 일종의 무대 장치처럼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국면에서 해외 독재자 생포라는 장면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초강력 리더십 연출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 전략가들과 싱크탱크 일각에서는 단기 여론 결집에는 성공했지만 장기 지정학 리스크와 명분 공방이 프레임 역전을 부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즉, 승리의 트로피가 패권 남용의 상징으로 뒤집힐 가능성, 그리고 이 뒤집힘이 미국 에너지 기업 실적, 국제 선물 시장, 정제 마진, 해상 운임, 환율 변동성 같은 숫자, 지표로 곧장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에너지 정제 시스템에서 처리 가능한 중진류 포트폴리오의 핵심 자원이기도 합니다. 공급량의 절대 규모보다 정제 적합성과 포트폴리오 구성 관점에서 대체가 어려운 자원이라는 점이 이 사건의 전략적 무게를 키웁니다. 중국은 이미 베네수엘라 원유 담보 차관과 에너지 금융 계약을 다수 체결해둔 상태라는 보도가 있었고, 체포 직후부터 계약 안정성 보장과 에너지 담보 금융 모델의 지속을 요구하는 외교 라인을 가동했습니다. 이건 석유와 금융, 그리고 국가 신용 모델이 충돌하는 패권 경쟁의 새로운 양상입니다. 총알과 미사일의 전쟁이 아니라 자원담보국가 신용 모델의 충돌이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또한 미국은 수개월 전부터 CIA가 마두로의 동선, 생활 패턴, 안전가옥 구조까지 파악하고 대통령 체포 시나리오를 기획해 침투 훈련을 반복했다는 맥락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넘기며 타이밍을 기다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우발적 대응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기획이었고, 그 목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을 끊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콜롬비아, 쿠바 등 중남미의 다른 반미 정권이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던졌다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즉, 중남미 전체가 미국의 패권 경쟁 무대로 재규정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냉정하게 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행동이 국내 정치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미국 정치에서도 해외 군사행동이 여론 전환 트리거로 작동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 사례가 이례적인 이유는 체포 대상이 테러 조직 수장이 아니라 현직 국가 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프레임이 국제법 공방에서 흔들리는 순간 강한 리더십이 아니라 위험한 패권 남용으로 프레임이 역전될 수 있고, 그 순간 시장은 더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림은 항상 생활비와 물가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멀리서 벌어진 체포가 아니라 내 기름값과 장바구니, 물가, 장비 가격, 그리고 우리들의 자산 실질 가치에 영향을 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사건을 보는 가장 현실적인 질문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이 방식이 표준이 되면 다음은 어디냐입니다. 강대국이 다른 나라 수도에 들어가 정권을 흔들고 현직 정상을 체포하고 통신망과 관제 시스템까지 장악하는 순간 전쟁의 룰은 다시 쓰입니다. 그리고 그 룰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관전자가 아닙니다. 시장은 더 크게 흔들리고 위험 자산은 요동치며 에너지 가격과 물가, 환율은 먼저 자극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방식이냐면 국제 문제를 국내 정치의 도구로 쓰는 순간
다음 타깃은 누구냐는 질문이 자동으로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이 없는 동안 세계는 더 불안정해지고 불안정은 곧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번 사건을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넘기는 순간 다음 달 기름값과 장바구니, 물가 뉴스 앞에서 또 놀라게 됩니다. 이건 단속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너희 지도자는 오늘 밤 침실에서 끌려 나올 수 있다는 선언. 이 선언이 무서운 이유는 상대가 베네수엘라라서가 아니라 그 다음을 우리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하겠습니다. 오늘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일이 내일 다른 곳에서 반복되는 순간 뉴스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일이라고 넘긴 사람부터 가장 비싼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흐름을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기름값, 물값, 환율, 그리고 시니어의 실질 경제 체력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 보면 뒤처지는 뉴스가 아니라 지금 보면 다음을 대비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먼저 읽는 사람이 결국 가격과 흐름의 게임에서 승자가 될 것입니다. 이상 오늘의 이슈노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